여러분, 호모로 댄스라는 단어 알고 계신가요? 유희하는 인간이란 뜻으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놀이를 즐기고 인류가 이뤄낸 문화 속에는 놀이의 요소가 곳곳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인데요. 네덜란드의 문화사학자 유한 하위징하가 1938년에 제창한 이 개념은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한 구글, 애플, 나이키 등 주요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놀이터 같은 직장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놀이의 요소를 직장 생활에 접목시키면서 창의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상상과 혁신이 넘쳐나는 일터는 상상만 해도 즐거울 것 같은데요. 물리적인 환경과 조직의 경영을 순두리째 바꿀 수는 없다고 해도 놀이와 일의 연결점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연습을 도와줄 분이 청산뉴스에 오셨는데요. 김현애 칼럼니스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놀면서 돈을 벌면 참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저도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통해서 네. 놀면서 한번 돈 벌어보자, 네. 놀면서 한번 직업을 구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강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김현애 칼럼니스트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애입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스포츠에 관련된 글을 이제 주로 쓰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뭐 과거에는 잡지 사회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온라인 뭐 매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책도 쓰고 지금은 이제 뭐 칼럼도 쓰고 있고 뭐 방송 활동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그냥 연예인 이니셜 나오는 토크에 뭐 나온 걸로만 많이 또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한번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새벽 2시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빠 뭐 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무슨 할 얘기가 있나. 그래서 저는 혼자 상상을 많이 했죠.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지 또 이렇게 답변이 오고 이럴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 앉아. 왜? 이랬더니 저한테 그 술집 A양이 누구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그 이제 뭐 이니셜 토크 뭐 이런 걸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스포츠에 관련된 그런 이제 뭐 콘텐츠 뭐 이제 글을 쓰고 뭐 방송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기자라는 거, 칼럼니스트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열심히 어떻게 놀면 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싶은 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놀이의 경쟁력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놀면서 뭐 돈을 벌고 직업을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좀 그런 케이스였어요. 저는 지금도 잠이 많아서 새벽에 못 일어나거든요, 절대. 그런데 7살 때도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 새벽 3시 반에도 눈이 떠지고 그때부터 약간 이제 그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을 앞두면 이제 옆반하고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 시간 막 수학 시간부터 혼자 막 노트에다가 기사를 썼어요. 1반에 누구를 막아야 된다. 1반 담임이 뭐라고 얘기했다. 막 이렇게 해서 막 혼자 막 기사를 써놓고 점심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뭐 밥 먹으러 나가면 혼자 칠판에다가 그걸 막 써놨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들어와서 너무 막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말 막 기사처럼 쓰니까. 근데 기사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지성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1반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 있고 막 이러니까 그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글쓰기 연습이라던가 스포츠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또 제가 굉장히 또 의외인 건 제 전공이 작곡이거든요. 예. 이제 그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나서 스포츠 쪽에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뭐 지금이야 뭐 에이전트도 있고 뭐 스포츠 뭐 해설가도 있고 뭐 아나운서도 있고 여러 뭐 분야가 많지만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스포츠를 좋아하면 스포츠 선수 외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가 그냥 취미로만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접고 그냥 관심 있던 음악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작곡가를 가게 됐죠. 그런데 작곡가를 가면 저는 뭐 가면은 뭐 주영훈 씨 이런 분들한테 배울 줄 알았는데 베토벤, 뭐 모차르트 맨날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난 이게 아닌데, 난 이런 걸 배우러 온 게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학교를 열심히 다녔죠. 근데 학교 바로 옆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A매치가 열리는 날이면 그 학교에 있는 사물함에 있는 모든 악보를 다 찢어서 그 경기장에서 뿌리려고 그거를 다 찢어서 이제 모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한 뭉텅이 모아서 이제 축구장을 가고 그랬던 이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축구장을 갈 때마다 이제 너무 이게 좋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응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2006년에 제가 좀 나름대로의 큰 마음을 먹고 경기장을 찾았어요. 뭐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시죠? 그 팀이 왜 그렇게 세계적으로 강한 팀일 것 같으세요? 유명한 팀일 것 같으세요? 바르셀로나는 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요? 저도 이게 항상 고민을 했죠. 왜 저 팀들은 저렇게 유명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린 첫 번째 결론이 뭐였냐면, 내 지역에 있는 팀을 내가 사랑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겠구나. 왜냐면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한두 명씩 모여서 응원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커진 거예요.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맨체스터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응원을 하다 보니까 열기가 뜨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나도 우리 지역에 있는 팀을 응원을 시작을 해서 나 같은 사람들이 한 6만 명, 7만 명 되면 우리 동네도 바르셀로나 부럽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 경기장에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그 실업축구팀이었거든요. 그 동네에 있는 팀이 이제 고양시에 있던 팀인데 저는 마음은 이미 바르셀로나 팬, 바르셀로나 시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경기장을 딱 찾았죠. 근데 경기장에 관중이 3명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던 바르셀로나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한 69,997명이 와야 바르셀로나가 되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이제 한두씩 늘어나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팀을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그 팀이 이제 아마추어 팀인데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응원을 하는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정말 잘하고 매력적인 팀인데 아무도 그 팀에 대해서 언론에서 기사 한 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막 상대 팀을 막 같은 리그에 있는 레벨의 팀을 막 7대 0으로 이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기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을 어떻게든 내가 알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제 그 팀 팬이니까. 저는 뭐 기자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뭐 기자 칼럼니스트를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항상 이거를 이제 뭐 그냥 나는 이거를 이제 취미로만 할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좀 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걸로 뭐 직업을 삼을 만한 게 없으니까 나는 취미로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취미의 정의를 보자면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문적이지 않고 즐기려고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이게 직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직업 같은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재미삼아 하는 거여서 이제 그 팀을 응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팀이 너무 알려지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그 리그에서 명예기자를 뽑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냐면은 팬이 경기장에 3명, 4명 오는데 기자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손만 들면 다 기자를 시켜주는 정도의 경쟁률이었어요. 그래서 뭐 팀별로도 뽑고 이렇게 지역별로도 뽑고 했는데 이제 제가 손 들었죠. 그랬더니 경쟁률은 1대1. 제가 이제 그 팀의 이제 명예 기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골대지에서 이제 우리 항상 우리도 곧 바르셀로나가 될 거야라고 믿는 그 친구들과 함께 뭐 서너 명의 친구들과 함께 응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90분 경기가 끝날 때쯤에는 이제 감독님한테 가서 인터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뭐 기사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리그의 명예 기자에 저 말고 지원했던 많은 분들은 축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명예 기자를 한번 하면 이제 그 경력을 가지고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명예 기자 이제 워크숍을 하는데 대한축구협회 5층에 가면 큰 테이블이 있고 회의하는 장소가 있어요. 아마 스포츠 뉴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박지성 선수도 기자회견을 거기서 하고 정말 큰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장소를 처음 가보고 너무 이게 막 꿈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워크숍이라서 딱 갔는데 그 리그의 부회장님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명예기자들이 이제 한마디씩 각오를 해라. 각오를 이야기해라라고 해서 다른 분들은 막 정장도 차려입고 와서 예, 저는 열심히 해서 저는 뭐 언론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 왜냐면 저는 언론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이 팀의 팬이고 이 리그의 팬인데 지금이 아니면 이 리그에서 잘못되고 있는 거를 저 부회장님께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다. 라고 해서 뒷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서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아니 요새 평일 낮 경기를 하는데 내가 이 팀 경기를 매일 보러 간다. 그런데 정말 팬을 위한 경기냐. 평일 낮에 경기를 하면 나 같은 사람들 학교를 빠지고 가야 된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혼자 눈치 없게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막 별의별 이제 그런 좀 불만을 다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쟤는 뭔데 와서 약간 분위기를 흐려. 이게 다 이렇게 좋자고 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는 나는 기자 생각 없어. 나는 이 팀이 좋고 이 리그가 발전하길 바라는 사람이어서 이제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경기장에 3-4명씩 이렇게 오다가 나름대로의 무슨 큰 빅매치가 열리면 꽤 많은 관중들이 모이거든요. 예. 보시면 저희가 이게 영혼까지 다 끌어모은 동네에 있는 친구를 다 끌어모은 건데 여기서 지금 흰 옷 입고 저기 북 들고 있는 게 저예요. 예.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막 응원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팀이 너무 민망하니까 이건 잠깐 할게요. 그런데 이제 이 팀이 1년 뒤에 원래는 실력이 너무 좋아서 이제 1부 리그로 올라가야 될 자격을 얻었어요. 우승을 해서. 그런데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좀 깊은 이야기지만 좀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 축구의 발전에도 굉장히 좀 저해가 되는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 팀이 좋은데 그래도 한국 축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회사의 본사가 여의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의도에 가서 내가 1인 시위를 하자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리 저 혼자 뭐 명예기자가 글을 아무리 써도 이게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혼자 한번 현장에 나가자라고 해서 혼자 박스에다가 그걸 잘라서 지하철을 타고 한겨울에 12월 달에 2006년 12월에 그 박스를 잘라서 만들어서 간 거예요. 본사로. 근데 정말 저는 되게 처절한 마음으로 갔죠. 오늘 내가 이 제도를 바꾸리라. 그런 마음으로 딱 갔는데 거기 앞에 계신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이 딱 나오더니 되게 그냥 투명한 말투로 여기 뭐 K은행 오신 것 같은데 여기 아니고 본사는 저 옆이라고. 알고 봤더니 여의도에 그 은행이 2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간 데가 본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다시 옮겨서 본사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죠. 그런데 뭐 제 혼자 1인 시위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시즌 이제 첫 경기 개막전 하는 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이제 뭐 기자 이런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팬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 시즌 첫 경기를 하는데 저하고 같이 경기장에 갔던 동생 한 명이 형 이런 경기를 나는 지켜볼 수 없다. 이런 경기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기 도중에 혹시 그거 아세요? 이렇게 횃불 유럽 축구 보면 막 횃불 막 흔드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경기를 막겠다 이러면서 횃불을 까고 경기장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동생만 내려보내기는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 들어갔죠. 그 장면이 여기 있어요. 네. 이거는 저는 아니고 이제 그 동생이 찍힌 건데, 근데 보통 우리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막 하면은 누가 우리를 끌어내면 우리는 막 구호를 외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안 보는 리그라 횃불이 다 꺼지는데도 우리를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밖에 있는 분들이 아저씨 술 먹었으면 빨리 나오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큰 마인드를 가지고 한 건데 그래서 횃불이 다 꺼지고 나중에 경찰차가 와서 저희를 아저씨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끌려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인 시위를 제가 혼자 했던 그런 장면도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 시위를 하고 나서 저는 명예기자잖아요. 명예기자인데 명예기자가 명예를 드높여도 모자랄 판에
명예를 까먹었다라고 해서 이제 명예기자, 이거 아마 우리나라 사상 최초일 거예요. 명예기자에서 잘린 건. 예. 그래서 이 일을 제가 저지르고 나서 이제 명예기자에서 잘렸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무슨 나는 열심히 해서 기자가 될 거야, 뭐 언론인이 될 거야라고 마음을 처음부터 먹었더라면 이렇게 막 좀 이것도 왜냐면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런 행동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 일이 너무 좋고 재밌고 한국 스포츠가 발전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사고를 치고 다녔거든요. 이제 뭐 집에서 놀았죠. 왜냐면 어차피 명예기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뭐 금전적 그런 게 없으니까 집에서 놀고 있는데 한 이제 잡지사에서 기자 공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있는 그 편집장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면접 넣으면 그분 볼 수 있나? 라고 해서 이제 면접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편집장하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분이 저의 이름과 그다음에 이런 행동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너 이러이러했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면접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 편집장님하고 한국 축구 발전에 대해서 둘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왔어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뭐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한 명 뽑는데 제가 된 거예요. 우와. 너무 이건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냥 가서 제 뭐 각오를 말한 것도 아닌데 그 이후에 이제 사수가 저한테 자기가 쓰던 이제 노트북을 물려줬는데 그 노트북에 제가 봤더니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면접했던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이력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정말 저보다 더 훨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전공도 이제 뭐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현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제가 이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의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거기서 친해지고 나서 편집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지원을 했는데 저를 뽑은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가 가장 진심처럼 보였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그 이유도 뭐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좀 약간 좀 되게 뭐 좌충우돌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좀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인데 그분이 보시기에는 이 바닥이 우리가 되게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보다 네가 제일 많이 까불고 다니고 제일 신나 보이고 그래서 너를 선택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내가 이쪽 분야에서 제가 올해 11년 됐거든요. 그래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이렇게 좀 놀면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회사가 되게 영세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턴 생활할 때 한 30만 원 이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했죠. 인턴만 떼면 그래도 돈을 한 조금 더 받으니까 인턴만 떼자 일단은.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인턴 기자라는 직함을 뗀 다음 날 사장님이 저희들을 다 모으더라고요. 모으더니 하는 이야기가 오늘부로 회사가 망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1년은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돈은 이제는 못 준다. 그래도 남을 사람들만 남아라. 나는 인턴 뗀 걸 너무 좋아했는데 다음날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왜냐면 저는 이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돈이 뭐 궁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제가 봤던 그런 경기 그런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제가 기자가 돼서 칼럼니스트가 돼서 그때 경기에 나왔던 사람과 마주해서 1대1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게 저는 엄청난 그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아니 저는 예전에 감독님 선수 시절에 할 때 너무 잘해서 좋아했는데 그날 그 경기 때는 왜 이렇게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그날 몸 풀기 전에 다른 애한테 공에 한 대 맞았어. 뭐 이런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이야기를 저한테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만 하더라도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무슨 인턴 떼고 30만 원에서 얼마를 더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알겠다, 남겠다라고 해서 저를 포함한 이제 거의 대부분이 남았어요. 왜냐면 거기가 다 이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매체다 보니까 다 남았는데 지금 다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1년을 하고 망했는데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복지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못지 않다고 생각해요. 회사가 망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주더라고요. 예, 근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또 조건이 있어요. 왜냐면 구직 활동을 내가 좀 이렇게 하는 걸 보여줘야 돼서 그냥 실업급여, 솔직히 말하면 실업급여를 더 이제 오래 받고 싶어서 구직 활동을 그냥 이력서만 몇 군데 냈어요. 그런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왜냐면 그분도 근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경기장에 뛰어들어가고 횃불을 들고 했던 거부터 그 다음에 거기 은행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한 거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잡지사에서 또 이제 까불고 사고를 친 거부터 다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 정도 잘 까불면 뭘 해도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때 다시 이제 채용이 돼서 예, 그 메이저 그래도 온라인 신문사에 들어가게 됐고 그 이후에는 제가 뭐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칼럼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직원을 5명 데리고 있는 지금 언론 매체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지금 이제 우리 기자들을 뽑을 때 학력 좋고 뭐 똑똑하고 이런 걸 떠나서 얼만큼 좀 잘 놀 수 있냐를 많이 좀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중에 뭐 스포츠 쪽에 뭐 가고 싶은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스포츠라는 게 굉장히 자기 시간이 없는 그런 분야거든요. 왜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사를 써야 되고 그리고 경기는 항상 또 주말에 있어요. 그리고 주말 뭐 낮에 저녁 때 이렇게 경기가 있고 또 쉴 것 같으면 갑자기 일요일 밤에 손흥민이 나와요. 예, 그러면 남들은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그 경기를 보지만 우리는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오래 못 버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이제 그 직원들을 뽑을 때 저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잘 까불고 놀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얼마만큼의 좀 이렇게 좀 사고도 쳤나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많이 좀 뽑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꼭 놀이와 이 취미와 직업을 이제 분류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뭐 스포츠에서는 스포츠 선수 외에는 아무것도 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좀 즐기다 보니까 제 스스로의 길을 저도 모르게 가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무슨 기자를 하기 위해서 막 뭐 일부러 신문을 보고 책을 보고 이랬으면은 지겨워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스포츠가 좋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신문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글을 좀 따라도 써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건데 그거를 꼭 이제 굳이 내가 이 직업을 가져야 되니까 나는 시사상식을 공부해야 돼라고 해서 뭐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내가 놀이니까 지금 내가 직업을 구하는 동안에는 이걸 좀 접어놔야 돼라는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놀이도 분명히 더 긍정적으로 발전을 해서 내 직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11년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나름대로의 이제 또 괴로운 것도 많죠. 왜냐면은 이제 제가 괴로운 거는 이 재미없는 일을 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막 칼럼을 쓰고 하면은 더 잘하고 싶은데 내일은 이걸로 뭔가 세상을 깜짝 놀래키고 싶은데 라는 욕심은 자꾸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좀 괴롭고 힘든 게 있는데 근본적인 것 자체가 괴로운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빨리 이 일 끝내고 놀아야 되는데 빨리 이 일 끝내고 축구 봐야 돼가 아니라 나는 이 일을 얼마나 더 잘하고 싶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솔직히 누군가 이렇게 쉽게 이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장훈 씨가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즐기라는 말이 제일 싫다. 왜냐면은 자기가 농구하는 동안은 자기는 즐기는 게 아니라 자기는 무조건 1등을 하고 골을 많이 넣고 그런 것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즐기라고 하는 사람들 말은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기도 해요. 왜냐면 서장훈 씨 같은 경우에 농구 자체가 좋지 않았으면 밤새도록 골 넣는 연습을 하고 리바운드 연습을 하고 이런 걸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미 이 농구가 좋고 농구라는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싶고 정상에 서고 싶고 항상 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혹독하게 연습을 한 거죠. 만약에 뭐 서장훈 씨가 뭐 예를 들어서 자기와 상관없는 뭐 바둑 뭐 이런 거를 밤새 연습하라고 하면 그분도 아마 하다가 본인이 지칠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분이 농구를 그렇게 나는 이거 정말 지겹도록 열심히 한 이유는 그만큼 이 농구라는 것 자체가 좋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직업과 꼭 이런 취미를 분리하지 말고 그렇게 좀 놀이를 가지고 열심히 좀 연구도 하고 하다 보면 또 전문가가 되면 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네가 가장 진심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금 오늘 주제와 약간 좀 이렇게 연관돼 있기도 한데 즐겁게 좀 일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지원을 했는데 저를 뽑은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가 가장 진심처럼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이유도 뭐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사고도 많이 치고 좀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인데 그분이 보시기에는 이 바닥이 우리가 되게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보다 네가 제일 많이 까불고 다니고 제일 신나 보이고 그래서 너를 선택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